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 시도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탈모입니다. 살 빼려다가 머리카락 빠진다고 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다이어트와 탈모에 대해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 급하게 다이어트를 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머리카락이 웅큼 빠지는 탈모도 다이어트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다이어트와 탈모 치료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모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예,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단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우리 신체에 영양 공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발은 하루에 0.3mm 정도 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모발이 성장에 저해를 받게 되고 또한 이러한 다이어트가 지속될수록 우리 몸에 그 모발이 일정한 주기가 있게 되는데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라는 그런 주기를 갖고 자라게 됩니다. 네. 대개는 이제 이런 휴지기 다음에 머리가 빠지게 돼서 성장기로 가게 되는데 이런 휴지기로 빠르게 들어가게 되면서 빠지는 머리카락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다 보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영양분이 부족해짐으로써 휴지기로 들어감으로써 그 다음에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휴지기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모발에는 여러 주기가 있게 되는데 보통 주기를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를 자라게 되는데 생장기가 3년 정도 되고 퇴행기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3주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휴지기로 변하게 되는데 휴지기는 3개월 정도가 되고 일반적으로 휴지기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빠지는 머리도 생기게 되고 머리가 빠지게 되는 그 단계에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라든지 또는 일정하게 영양분이 공급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모발이 빠른 시기에 휴지기로 감으로써 휴지기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만한 후에 탈모가 예.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다이어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탈모와 분만 후 발생하는 그런 탈모는 같은 휴지기 탈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만 후에는 태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체내에서 빠지게 되는데 네. 그 태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피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영양분이 피가 빠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피가 빠짐으로써 우리 몸에서는 이런 여러 장기가 있을 때 영양분이 공급이 중단되거나 피가 많이 소실되게 되면은 이 일부 장기에 가는 그 영양분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모발이 이런 차단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보통 분만 후 3개월 정도가 되게 되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 다이어트에 의한 탈모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영양분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적절한 영양분을 같이 보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적어진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또는 필수지방산과 같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바른 약을 줄 수도 있고 또한 비타민과 같이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의 물질들을 직접 두피에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피를 뽑아서 피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발 성장 인자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을 두피에 주사하듯이 네. 이런 부분들을 채취해서 두피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분만 후에 나타나는 탈모의 치료도 비슷한가요? 예, 분만 후나 다이어트에 의한 탈모가 생겼을 때 환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이런 탈모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이러한 탈모가 정상적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적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분만 후에 발생한 탈모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어떤 처치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본인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원에 내원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어떤 탈모 정도를 약화시키고 네. 또한 빨리 회복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유전적으로 그 탈모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분만을 했을 때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예, 이제 보통은 이제 다이어트나 분만 후에 탈모는 어느 정도 오게 되는데요. 네. 유전성인 그런 그 가족력이 있을 때 이러한 탈모가 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다이어트나 분만 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확률이 높은데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분만 후에 탈모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가족력이 있을 때는 보통 여성형 탈모 이제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여성형 탈모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의 증상들이 조금 더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탈모 이식이 가능한가요? 모발 이식이요? 예, 이제 보통은 이런 다이어트라든지 분만 후 발생하는 그런 탈모에서는 모발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영양분 공급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에서 공급을 해주고 네. 또한 분만 후에는 이제 본인이 빨리 그 머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것 되고요. 반면에 모발 이식은 이런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좀 남자분들 그 M자 탈모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나요? 예, 최근에는 이제 남성에서만 M자형 탈모가 나타난다고 전에는 많이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여성에서도 남성과 비슷하게 이처럼 M자형 탈모가 나타나면서 이마가 넓어진 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에서 이런 경우에 특별한 방법의 치료가 없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모발 이식 후에는 이러한 여성이 M자형으로 이마가 넓어지게 되면 남성스럽게 보이고 또한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얼굴이 작아지고 여성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다이어트 때문에 탈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분 공급을 줄이는 그런 방법의 다이어트보다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운동과 병행해서 할 때 이러한 탈모와 같은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해서 외모의 변화를 줘서도 좋아지긴 하지만 또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탈모도 상당히 본인한테는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이어트와 탈모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적절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다이어트와 탈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숙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또래보다 더 빨리 크고 조숙해 보이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성조숙증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늘면서 성조숙증으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신민섭 한의원 신민섭 원장과 함께 성조숙증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춘기 나타나는 2차 성징이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성조숙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성조숙증이 뭔가요? 네. 성조숙증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조숙해서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 2차 성징이 남자는 보편적으로 만 9세, 여자는 만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자아이한테 유방의 발달이 만 8세, 그리고 음모의 발달이 9세, 그리고 초경이 9.5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를 되게 성조숙증이라고 봅니다만 미디어의 발달로 엄마들이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지만 되게 이게 기본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기준보다 성장을 네. 빨리 하는 게 이제 성조숙증이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2차 성장이 빠르다 뭐 이런 걱정 말고요. 네. 성조숙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요즘은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성장이 빠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빨리 자라다 보면 사춘기도 빨리 시작되고 또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여자의 경우에 너무 이른 초경이 시작이 되면 갱년기가 빨리 오거나 노화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남자아이들은 정신 연령이 느린 반면에 이 반항적,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면 키 성장이 오히려 더 빨리 멈추기 때문에 또래 키보다 더 작은 키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은 특히 만 2세까지는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이 있게 됩니다. 굉장히 주된 역할인데 두 돌까지 기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네.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에 저하는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발달장애나 혹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선천성 대사 검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갑상선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지능 발달이 늦어지는지 혹은 성장 발달이 늦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사춘기 때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게 됩니다. 물론 성장 속도도 빨라지게 되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하고 성호르몬은 서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게 되면 이 성장판을 닫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골 성숙이 촉진이 되면 성장판이 닫히면서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성조숙증을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에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네. 보통 2차 성징의 성숙도는 여성에게서는 유방 그리고 음모 발달을 판단하게 되고 남성에게서는 음경이나 고환의 크기 변화 그리고 음모 발달이 평가의 기준으로 되는데 네. 보통 테너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국인 의사 테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춘기의 진행을 판단하는 이 5단계를 제시한 것을 말하는데 가슴이나 성기의 크기 그리고 음모의 발달로 사춘기의 발달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자는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유방이 발달하게 되고 남자는 고환의 크기가 3ml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성조숙증에 대한 엄마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씻기면서 가슴 몽우리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빨리 성조숙증을 판단하게 되는데 남자아이들은 되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맞춰달라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요. 또 특히 이 부모의 사춘기가 빨랐다면 자녀의 경우도 되게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고 사춘기도 빨리 오게 되면서 특히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2차 성징이 빨랐다면은 아이들의 상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전적인 성향이 큰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유전적인 건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나요? 되게 아이들의 성장은 유전적인 영향이 한 23%, 그리고 영양 관련된 부분이 31%, 그리고 운동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나머지는 후천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작은 아이들은 사실 뭘 해줘도 잘 크지는 않습니다.
이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수십 년째 해왔지만 그나마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적인 측면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변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특히 많이 있겠죠. 사실 네.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그러면 이제 대개 자녀들의 키가 작으면 어떻게 좀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엄마들이 성장 클리닉을 찾게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역시 유전적인 영향입니다. 집안 내력이 다 작으면 사실 큰 묘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요인에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거죠.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아이가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성조숙증을 의심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역시 치료의 처음 단계는 조기 발견입니다. 부모가 관심을 갖고 또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효과가 좋지만, 이 골 성숙이 이미 진행이 돼서 성장판이 닫혀버리고 나면 사실 그때는 어찌할 방법이 없죠. 보통 한의학에서는 아까 표현해드렸던 테너 1, 2단계를 중요시하게 보고, 보통 3단계가 넘어서면 사실 한약으로 또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자아이를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이제 가슴에 몽골이가 많쳐지는 1, 2단계에서 성조숙증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 몽골이도 없어지고 에스트로겐의 수치도 저하되는 것을 이제 논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떤 한약 처방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대개 아이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적거나 예측 성장기가 너무 적은 경우일 때는 이 성장 호르몬의 어떤 보조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진성 성조숙증에 있어서 이 성장 호르몬의 보조 치료가 이 대단히 혹은 무작위 대조 연구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성장 호르몬 치료가 1차적으로 보편적으로 권장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은 아이들 어릴 때 농구를 시키잖아요. 농구 많이 하면 키 큰다 뭐 이러면서요. 네. 이렇게 농구 같은 뭐 점프를 하는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운동을 거의 잘하지 않습니다. 놀이터에 가도 아이들이 없어요. 모두 학원에 가 있거든요. 네. 사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동하세요 하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운동하는 학원이라도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요즘은 태권도 학원을 가도 줄넘기를 시키는데 그마저도 바쁘다 그러면 방학 때라도 반드시 보내는 게 필요하겠고, 사실 무슨 운동을 해도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왕성하지만, 예를 들면 웨이트나 기계체조, 씨름,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실 좋지는 않고, 또 의외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성장이 좀 더딘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이 칼로리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그러지 않은가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사실 비위가 약한 아이들은 입맛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운동을 해도 먹지 않으면 역시 잘 크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가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아주 왕성해집니다. 이왕이면 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줄넘기 같은 무릎과 발목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게 좋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만한 아이들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 관절에 좋지가 않죠. 우리 몸의 구조적인, 특히 아이들의 관절에 있어서는 뼈보다는 인대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 인대가 너무 지나치게 발달이 되면 뼈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칭 그리고 성장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구, 줄넘기가 역시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성조숙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철이면 도드라지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무좀이죠. 무좀은 혼자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아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위로 옮거나 주위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도 있는데요. 손톱, 발톱이 황색이나 하얀색으로 변색되고 두꺼워지거나 갈라지고 또 냄새가 심해진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을 때에는 청결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에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